자, 그러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으로 갑시다. 자, 공식만 딱 갖다가 쓰면은 그래도 합성함수 미분법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증명이랑 이런 것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합성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투에서도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제곱 빼기 f4. 이게 원래 합성함수 미분법이에요. 이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죠? 이런 거 미분할 때는 자, 0분의 0꼴인데 식이 없으니까 우리는 뭐 인수분해서 약분, 뭐 영인자 제거 이런 게 안 되죠? 그럼 미분계수 정의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때 f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미분 가능 함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4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하나는 x제곱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 그래서 4라는 지점이 뭐 대충 여기라고 쳐볼게요. 그 다음에 x제곱이 뭐 어딘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어차피 얘야 뭐 특별하게 정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f4, 여기는 fx제곱. 이렇게 두 개의 y값의 차이. 그렇죠? 요게 지금 분자가 되겠네요. y의 변화량. 그러면 만약에 이걸 기울기로 만들려면은 x의 변화량을 얘처럼 x-2로 쓰면 돼요? 안 되죠? 이거 x제곱 마이너스 4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그쵸?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제곱 빼기 f4. 그쵸? 이렇게 기울기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분자는 x-2로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와줘야 됩니다. 오호! 자, x제곱 마이너스 4. 자, 그 다음에 분자에는 그대로 fx제곱 빼기 f4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없었던 x제곱 마이너스 4를 만들었으니까 다시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x-1을 왼쪽에다 뺐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통째로 이제 뭐가 돼요? 극한에 의해서 봤을 때 얘가 x2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거는 x제곱이 4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한마디로 4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예요. 길기가 될 겁니다. 이걸 딱 보고 얘 초점 맞춰서 f'2 이러면 안 돼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f'4가 되는구나.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분해서 정리해주면 x 플러스 2. 2 집어넣으니까 그냥 4가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게 왜 합성함수 미분법이냐? 여기 x제곱을 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g2예요. 괜찮죠? 자, 오른쪽에다가 똑같이 한 번만 써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gx 빼기 fg2라는 거야. 그쵸?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미분은 이런 식으로 겉껍데기 미분밖에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본다면 똑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그래프. 자, 다만 이 4라는 지점이 G2였던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이었던 지점이 GX인 지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Y좌표가 FG2, Y좌표가 FGX. 그래서 얘는 이 변화량으로 나눠줘야만 돼요. 다시 한번.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가 변하는 이 하나의 함수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F는 X에 의한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G에 의한 변화로 봐줘야 돼요. 그래서 G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쪽은 GX 빼기 G2. 자, 그러면 뒤쪽에는 없었던 걸 만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GX 빼기 G2를 만들어 주겠네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F' G2예요. 괜찮죠? F' G2. G2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미분은 겉껍데기 미분밖에는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변화는 정형의 변화량으로 나타나줘야 된다. 그럼 얘는 뭐가 돼요? 아, 이건 G'이죠? 괜찮죠? 그래서 뒤에 속함수에 관련된 미분이 별도로 또 곱해줘야 돼요. 한마디로 이쪽에 나왔던 얘가 사실 속미분에 관련된 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합성함수 fgx라는 함수에 대한 미분을 볼 수 있는데 얘를 미분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겉껍데기 미분밖에는 못해요. 그렇죠? f에 의한 미분밖에 못합니다. 다만 그게 정의역 gx인 지점에서 미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속에 있는 함수가 같이 미분돼서 추가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자, 부록으로 여러 가지가 더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정의대로 한번 해볼게요. 정의대로. 자, 우리가 만약에 fgx라는 함수를 통째로 ax로 본다 라면은 얘도 똑같이 a'x를 만들려고 할 때 똑같이 미분계수 아니 도함수 정의로 저기 미분계수랑 도함수랑 무슨 차이인지 얘기했죠? 그렇죠. 미분계수랑 도함수 차이 큰 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f1이 2고요 f2가 4고요 f3이 6이라면 만약에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함수 ex라고 일단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그럼 얘는 함수값 얘는 함수 여기다가 프라임만 씌워놓으면은 미분계수 도함수 괜찮죠? 그래서 미분계수랑 도함수는 그냥 함수냐 함수값이냐 그냥 그 정도 차이밖에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니 도함수 정의니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도함수는 뭔 소리야. 도함수는 그냥 변수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죠? 변수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래서 도함수 정의를 본다면 아무래도 변수가 껴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 증분으로 표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자, 그래서 얘도 f g x 플러스 h 빼기 fgx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 다시 한번 얘는 우리가 h가 바뀌는 걸로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x 변화량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의 변화량으로 봐줘야 돼요. g의 변화량으로. 자, 그럼 리미트 h가 빵으로 갈 때 똑같이 gx 플러스 h 빼기 gx 분의 f gx 플러스 h 빼기 fgx 그 다음에 없었던 거를 만들어냈으니까 다시 만들어줘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얘를 그래서 내가 자꾸 그림 그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 함수 그래프가 f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고 fx만 생각한 상태에서 지금 얘가 gx 플러스 h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두 지점에 관련된 에다 그쵸? 그래야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으로 나오니까 두 점 사이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h가 빵으로 간다 그러면 얘가 gx로 가니까 이 지점에서 그냥 순간 변화로 나오는구나. 괜찮죠? 자, 그래서 얘가 통째로 뭘로 나온다? f만 미분이에요. 괜찮죠? f만 미분. 다만 그 정의역은 전부 다 gx로 가고 있어요. 다 gx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x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g라는 함수가 x인 지점에서의 순간 변화율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자, 그리고 요쯤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또 얘기해 볼게요. 간단한 건 아니고 좀 우리 진도랑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진도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혹시 그 라이프니츠랑 그 뉴턴에 관련된 얘기 했었나요? 안 했지? 그죠? 자, 미분은 누가 만들었냐? 미분은 원흉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죠? 미분은 누가 만들었냐? 뉴턴이 만들기도 했고요.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만들기도 했어요. 그 뉴턴은 누구냐면 뉴턴이라고 하면 좀 더 알아듣기 쉬울 것 같은데 그 아이작 뉴턴 알죠? 그 만일력 법칙 만든 아저씨. 그쵸? 그 아저씨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영국 수학자예요. 그래서 뭐 만일력 법칙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금
왠지 그 과학자일 것 같은데 수학자예요. 수학자. 영국 수학자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는 독일 수학자예요. 뭔가 그저 수학의 역사 시간으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두 사람이 공동 창시한 걸로 봐요. 미분을. 맨 처음에는 뉴턴이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보니까 둘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나오냐? 뉴턴은 수학자기는 하는데 과학적인 관심이 좀 지대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과학적인 모습? 그래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프로 기울기로서 미분계수를 증명을 해냈어요. 우리가 매번 쓰고 있는 게 다 뉴턴식 방법이에요. 괜찮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들어갔고, 라이프니츠는 완전 정통 수학자예요. 정통 수학자. 그래서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이 아저씨는 진짜 그냥 수식만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똑같은 소리 하고 있더라. 그래서 공동창시로 봤어요. 자,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뉴턴 같은 경우에는 맨날 그래프로만 보다 보니까 어떤 변수에 대해서 한계가 좀 잡혀요. 그래서 미분을 하면은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썼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편하잖아요. 왜냐면 프라임이라고 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로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왠지 느낌이 딱 안 오죠? 수학으로만 나타낸 거라서 그래요. 얘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원래 델타 x라고 불러요. 이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라고도 부르고요. 아니면은 x의 증가량이라고도 부르고요. 다만 현재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쓰진 않고 x가 얼마나 증가되어 있는지 그 분량을 본다. 그래서 증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교과서들은 다 증분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래서 델타 y의 증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어차피 이게 기울기잖아요. 거기다가 그 변화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경우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이래놓고 뉴턴은 갖다가 그냥 f'(x)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고, 라이프니츠는 이거를 갖다가 dx분의 dy 이렇게 그냥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차이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럼 갑자기 왜 수학은 상관이 있지만 진도랑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부터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 왜 문제가 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얘를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럼 잠깐만, dx랑 dy가 도대체 뭐야? 자,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한없이 가까워져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를 수학에서 서는 점의 연속으로 생각을 하고, 정말 확대하면은 점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점의 논리를 가지고 좀 들어갑니다. 그럼 정확하게 딱 내가 A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한다. X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이때가 딱 X, 정확하게 딱 한 지점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어쨌거나 가까이 다가오는 거지 그 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왜냐면 극한이라는 거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뿐인 거지 그 값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라고 한다면 얘는 절대로 3이 되는 게 아니에요. 3에 한없이 가까운 거예요. 다만 우리는 수렴값은 3으로 보는 거야. 3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3으로 보는 겁니다. 괜찮죠? 얘만 놓고 하면 이건 가까워지는 것 뿐이에요. 수렴값이 3인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긴 하겠지만,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사람 같다. 미안. 사람 같다.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미안해. 재미없지? 자, 그래서 얘는 확대의 끝을 하면은 점이 보인다 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x인 점이 나올 거예요. 딱 x인 점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점을 우극한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x보다 조금 큰 지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왼쪽 지점을 좌극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x보다 조금 작은 지점이에요. 한마디로 극한에 의해서 온다 그러면 얘가 될 수는 없고 얘나 얘라는 거야. 그렇죠? 자, 내가 사용하는 이런 점 논리는
나밖에 안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밖에 안 써요. 정말 기똥차서? 아니, 명백한 오류가 있어서 안 쓰는 거예요. 수학자들이 정말 천재들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오류가 있는데 왜 쓰냐? 이해하기가 쉬워서. 자, 만약에 우리 기울기 우극한 간다 그러면은 이 점과 오른쪽 점 이렇게 되겠죠? 이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될 거예요. 자, 이게 기울기 우극한 우미분 계수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똑같아요. 어차피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때 x의 변화량이 뭐냐? 얘가 dx예요. dx. 자, 다시 한번 델타 x는 x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했어요. dx는 뭐냐? dx는 원래는 영어로는 데리바티브 x라고 해서 x의 미분이라는 뜻이에요. 뭐 디퍼런셜이라고도 합니다. 맞나? 몰라. 아무튼 영어가 짧아서 미안해. 디퍼런셜. 뭐 둘 중에 뭘로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dx예요. 줄임말. 자, 한마디로 얘는 x의 엄청나게 작은 변화량이에요. 그걸 미소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스마일은 아니겠죠. 그쵸? 극미할 미자의 작을 소자예요. 극도로 작은 변화량이에요. 옛날에는 이거를 정리하던 그 당시 뭐 불과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무한소라는 개념을 썼어요. 무한대의 반대인 무한소. 한없이 0에 가까운 어떤 값. 근데 그건 특정할 수 없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수학계에서는 이런 개념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사용을 안 합니다. 얘가 그 무한소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뉴턴 같은 경우도 맨날 뭐 되게 잔소리 많이 들었어요. 뭐 친구처럼 얘기하네. 그죠? 자, 이게 0이라는 게 0인데 0이 아니라고? 근데 막 약분을 하네? 그래 놓고 또 0, 뒤에 가서는 또 0을 0이라고 본다고? 그래서 막 존재하지 않는 무슨 유령,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뻘소리 미안해. 자, 어쨌거나, 지금 얘는 x의 미소 변화량이에요. 마찬가지로 얘는 dy가 되겠죠.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 미소 변화량이구나. 그래서 요게 정말로 순간적인 변화의 기울기구나. 그쵸? 그래서 얘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요. 괜찮죠? 자, 다만 내가 사용하는 이 점논리의 유일한 어점은 뭐냐? 확대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수학 어디에도 서는 점의 연속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현미경 갖고 와서 들여본다고 해도 여기서 점이 보여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안 나와요. 근데 나는 확대의 끝이 있다고 해서 점을 찍은 거예요. 자, 내가 오른쪽에 어떤 점을 딱 찍는 순간 확대 끝이 있다고 해서 오른쪽에 점을 찍는 순간 그 사이에 또 무수히 많은 실수점이 계속 생깁니다. 또 그 사이에 어떤 점을 딱 특정하는 순간 그 사이에 또 점이 계속 튀어나와요. 확대의 끝은 없어요. 얘는 지금 확대의 끝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확대의 끝이 없다라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로 고등과정 끝날 때까지 전혀 문제 안 생겨요. 이해하기도 편한데 오류도 다 잡아내요. 그래서 나는 이걸로 설명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문 수학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욕할 만하죠. 그렇죠? 뭐야 그거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뭐 그렇더라도 실제 수학자들 중에서 나랑 비슷한 방식으로 미분을 접근해 들어가는 수학자들도 아직 있어요. 아예 그냥 내가 사용하는 점논리의 허점을 실수라는 개념을 확장시킨 초실수 체계라는 걸 만들어서 정말 확대면 오른쪽에 점이 나온다. 막 이런 걸로 아예 실수 체계를 완전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놓고 나랑 똑같이 논리 펼쳐요. 자, 다만 걔가 주류가 아니라서 비주류예요. 그래서 정설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설로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는 입실론 델타 논법이라고 해서 되게 어렵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다 안 돼요. 진짜로.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극한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극한 개념이 가까워지는 거?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극한 개념 자체가. 근데 우리는 가까워진다 이걸로 가잖아요. 그냥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그냥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언제 거? 옛날 거예요. 고전 미적 분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오류인 거예요. 그럼 왜 하지? 현대 미적 분학은 진짜로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내가 맨 처음에 그 입실론 델타 논법을 딱 보고 나서 느낀 감상은 뭐였냐? 저게 뭔 소리지?
나름 미적분 되게 자신 있었는데 맨 처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입실론 델타 논법 딱 보고 나서 뭔 소리인지 감도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해를 딱 하고 나니까 와, 천재인데? 그냥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정리를 했지? 라는 생각.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이 옛날 미적분학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야 걔를 감은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걔로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미적분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오류예요. 해도 돼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의 미소 변화량분의 y 미소 변화량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dx분의 dy라고 하지만 이거를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원래 안 돼요. 지금 현대 미적분학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냐, 얘를 dy dx라고 읽어요. 왜?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해요. 얘는 그냥 하나의 수렴값으로 보지 분모 분자로 인정을 안 합니다. 진짜로 예시를 한 번만 들어볼게요.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x 제곱 마이너스 9. 자, 이거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요. 이거 계산하면은 6이잖아요. 이게 dx분의 dy예요. 얘가 분수꼴이에요? 아니죠. 얘는 그냥 하나의 수렴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찢을 수 없다. 얘는 홀로 떨어져서 쓸 수 없다. 둘이 붙어야 하나의 합친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를 dx분의 dy라고 읽으면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근본도 없는 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dy dx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데 나는 그냥 dx분의 dy라고 읽을게요. 그냥 분모 분자 관계로 봐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해도 자, 이게 실제로는 어때요? 분모 분자 관계가 아니라면 이거 약분 못하죠. 원래 막 약분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자,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뭘로 나오냐? dx분의 dy로 나와요. 뭐야, 약분 안 된다며? 근데 약분해놓고 dx분의 dy로 써요. 우와, 이게 된다고? 돼요. 그럼 약분이 아닌데 어떻게 해? 이거를 델타로 다 바꿔놓은 다음에 델타는 또 분수꼴로 인정을 하니까 약분시켜놓고 다시 극한 씌워서 일로 오는 거야. 뭐야, 그러면 약분한 거잖아. 결론은 괜찮죠? 근데 안 된다 그래요. 수학자들은 아주 요만큼도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그럼 아예 인정을 안 해요. 확실한 것만 해요. 그래서 약분 못한다라고 해놓고 그럼 약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내용은 뭐라고 그러냐? 연쇄법칙이라고 전문적인 이름을 또 붙여놔요. 연쇄법칙이라고. 자, 체인룰이라고 해서 붙여놓습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했냐? 이거를 다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다 한 거고요. 이런 것들 기울기라는 거 생각해줘야 됩니다. dx랑 dy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뭘 얘기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왔지? 이렇게. 자, 우리가 y는 fx라는 게 있어요. 자, 라이프니츠가 쓰는 방법의 장점을 좀 볼게요. 뉴턴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극한 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라이프니츠는 여기에서 dx분의 d라고 해요. x의 미소 변화량분의 미소 변화량. 근데 대상이 없죠. 뭐냐면 너가 타세요. 이거예요. x가 극도로 작게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개미가 3걸음 지나갈 동안 비행기가 얼마나 가는지 보고 개미가 3걸음 가는 동안에 사람이 얼마나 가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 잡고 있는 거야. x가 변할 때를 기준으로 y 변화를 해석하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그 개미가 너무 조금 가서 한 걸음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 비행기가 얼마나 가느냐,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미분이라는 것 자체가 순간 변화를 구하는 거죠. 그 순간 변화율은 x가 변할 때를 기준으로 y가 변하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x가 변할 때 그 대상이 들어간다 라는 거는 미분한다 라고 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탑승한 거예요. dx분의 dy. 그럼 얘가 이제 미분인 거예요. 그럼 오른쪽도 똑같이 x에 대한 변화로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dx분의 df예요. 괜찮죠? 자, x가 정역이니까 x로 미분이 가능한 겁니다. 자, 둘은 같은 거예요. 다만 이거를 뉴턴은 y'이라고 쓰고 뉴턴은 f'이라고 쓰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아니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다 바꿔서 쓰느냐? 이 당시에 뉴턴 시절에는
영국 왕실 수학이 세계에서 제일 권위적인 수학 학회예요. 당연히 뉴턴이 짱 이렇게 돼요. 그 당시에는 뉴턴 혼자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라이프니츠 미분법을 보니까 모든 변화에 되게 적응이 잘 돼요. t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건지 아니면 x에 대해서 미분한 건지 똑같은 y의 변화량인데도 x에 대한 변화를 기준으로 본 건지 t에 대한 변화를 기준으로 본 건지가 다 드러나요. 근데 뉴턴은 이걸 전부 다 y'이라고 써요. 뭐에 대해서 미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x랑 y 두 개밖에 없을 때는 뉴턴식 미분이 그냥 제일 편해요. 이해하기도 편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변수가 여러 가지 등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맨 처음에는 프라임만 가지고 계속 하다가 다른 나라는 다 라이프니츠식으로 가요. 그래서 수학이 영국이 제일 우선순위였었는데 1등이었는데 다른 나라한테 다 제껴졌어요. 왜냐면 사고의 한계가 생겨서. 그리고 나서 영국도 포기하고 다시 라이프니츠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중간에 궤도기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y는 fgx잖아요. 자, 얘를 라이프니츠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똑같이 x가 변하는 걸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자, dx분의 dy가 되겠고 얘는 dx분의 dfgx예요. 자, y는 x에 대해서 변화를 봤으니까 dy dx, 그죠? y'과 똑같은 dx분의 dy. 얘가 지금 미분계수입니다. 그러면 x 지점에서는 도함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지? 잠깐만, 우리 미분은 정역에 대해서밖에 미분 못한다 그랬죠. 얘는 겉껍데기 f 입장에서 봤을 때 정역이 x가 아니고 g예요. x로 미분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g로 미분해야지 뭐. 그렇죠? g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dx 어디 갔어? 그럼 dx는 앞쪽에서 다시 만들면 돼요. 그럼 dg 약분하면 dx분의 d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dg분의 df가 되는 거고 얘는 dx분의 dg가 되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얘는 f 프라임. 다만 정역이 g인 거예요. 괜찮죠? 얘는 g 프라임. 정역이 x인 거예요. 괜찮죠? 자, 이따만큼 긴 게 그냥 한 줄로 끝나요. 되게 축약시켜놔요. 왜 라이프니츠가 킹왕짱 이렇게 되는지 이해되죠? 그렇죠? 수식으로만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쓰는 게. 물론 얘를 보고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푸는 거는 별 필요 없어요. 뭐 별로 차이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요거에만 초점 맞춰요. 요거에만. 쟤도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자, 결국 요거 하나를 굉장히 부연 설명 엄청나게 했죠. 그렇죠? 다시 한번 dx분의 d fgx는 dx분의 d g 곱하기 dg분의 df로 나오기 때문에 위에 꼴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잠깐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기 몇 문제는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도 이건 좀 해야 되겠다. 이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거 발현되는 내용을 몇 개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다항함수가 합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x 4제곱 안에 3x 플러스 1이 합성되어 있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3x 플러스 1의 4제곱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fx. 자, 이게 gx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fgx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만약에 이거를 미분한다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지금 f'x는 4x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 f' 겉껍데기 4제곱 미분 안에 x 대신에 gx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gx의 세제곱이 되겠고 뒤에 g'x가 들어갈 거예요. 3. 괜찮죠? 그래서 3x 플러스 1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겉껍데기부터 봐야 돼요.
4제곱 함수에 x 4제곱 함수에다가 속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 나가고 세제곱으로 바꾸죠. 당함수 미분법. 그래놓고 속함수 한번 미분한 3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미분, 속미분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럼 당함수의 합성함수인 거 말고 이번에는 초월함수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의 합성한 상태다. 나간다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일단 2의 x제곱 미분인 자기 자신 그대로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2의 fx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인 f'x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해될까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천천히 슬로우 모션. 자, 만약에 gx를 2의 x제곱이다 나간다면 얘는 gfx죠? 괜찮죠? 그럼 얘는 g'fx 곱하기 f'x가 될 텐데 g'x가 2의 x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2의 x제곱에다가 f가 들어갔으니까 x 대신에 fx 들어간 얘가 되고요. 얘는 그대로 나오고요. 이해될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만약에 3의 fx제곱이다.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자, 3의 x제곱 안에 x 대신에 fx가 합성된 거예요. 속함수가 fx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미분부터 봐야 되겠죠? 그럼 얘는 3의 x제곱 곱하기 ln3이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x 대신에 fx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속미분인 f'x가 뒤에 더 곱해지면 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해될까요? 자, 다시 한번 이쪽 부록으로 좀 써볼게요. 지수함수에 관련된 합성함수 미분법. 자, 2의 fx제곱의 미분은 뭘로 나온다? 2의 fx제곱 곱하기 f'x로 나오게 돼요. 자, 그거 외에 또 하나 a의 fx제곱을 미분한다면 어떻게 한다? 일단 지수함수 미분인 a의 fx제곱 lna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fx 속미분인 f'x가 나오는 거야. 괜찮죠? 건미분 먼저 하고 속미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볼게요. 로그 함수도 일단 ln fx가 있다고 칠게요. 자, 얘 미분을 한 번만 좀 봅시다. 자, 우리가 fx가 ln x가 되고요. 이 안에 gx가 합성되어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한다면 얘는 f'gx 곱하기 g'x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f'x는 진수분의 1이죠? x분의 1. 그래서 얘는 f'x에서 x 대신에 gx가 들어갔어요. gx분의 1이에요. 괜찮죠? 얘가 지금 gx분의 1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g'x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거 미분하면 얘 나오는구나. 진수분의 1하고 속미분 한 번 더. 괜찮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ln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이런 거 미분한다면 얘는 진수분의 1 곱하기 속함수 미분인 2x 플러스 3이 별도로 올라가요. 괜찮죠? 자, 그래서 진수분의 속미분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진수분의 속미분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돼요? 자, 어렵나? 잠깐만. 자, 괜찮아요? 우! 안 돼! 안 돼! 자, 다시 한 번. 저기 lnx 미분하면 x분의 1인 건 괜찮죠? 그치? 속미분 괜찮아요? 속미분 괜찮아요? 겉껍데기 미분 한번 하고 속함수 미분 또 들어간다.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야 돼요. 괜찮아야 돼요. 이따가 문제 더 풀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얘는 진수분해 속미분으로 나오더라. 자, 그럼 만약에 밑이 2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LNA 분모로 보내버리면 되죠. 그래서 진수분해 속미분인데 LNA분의 1이 추가로 더 나와요. 괜찮죠? 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도함수도 한 번만 볼게요. 하나만 할게요. sin fx의 미분. 그러면 코사인의 x 대신에 fx가 합성된 거예요. 괜찮죠? 겉함수가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은 겉미분. 그 다음에 속미분. 이해될까? 내가 뭔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 돼. 진짜 이거 이해 되죠? 이건 이해되죠? 이거는. 이거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뭐가 속함수고 뭐가 겉함수인지 알아야 돼요. 그쵸?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가. 원래 이거 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 그냥 다 썼어요. 오케이. 자, 직접 풀어봅시다. 저기 533번부터 533번부터 539번까지 한번 가볼게요. 533부터 539까지. 혹시 할 수 있을까? 전혀 모르겠어. 오케이. 자, 문제만 쓰고 한 문제만 먼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거를 한 번만 좀 볼게요. 첫 번째 거, 거의 다 했구나. 그쵸? 자, 우리가 이게 겉껍데기가 뭔지 생각해줘야 돼요. 이거는 가장 바깥쪽을 놓고 보면은 4제곱. 이게 기준이죠? 얘가 fx인 걸로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아, 속함수가 5x-2구나. 요거 미분이에요. 그쵸? 요건 미분. 그럼 얘는 x 4제곱 미분을 먼저 하는 것처럼 들어가주면 되니까 y'은 4x 세제곱. 그쵸? 4fx의 세제곱 해주고 그 다음에 속미분 한번 더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죠? fx 4제곱 미분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예요? fx는 5x-2니까 5x-2의 세제곱 그 다음에 속미분 하니까 5가 더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가 제일 바깥에 있죠? 지수함수 원래 2x제곱이잖아요. 근데 x 대신에 지금 4x가 합성된 거야.
다시 한번 f라는 함수 안에 x가 아니라 뭐라도 하나가 다른 거라도 바뀌어져 있으면 무조건 다 합성함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도 요 4x를 갖다가 fx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죠? 이걸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뭐냐? 2의 fx 제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한다면 아이고 얘는 일단 지수함수 2의 x제곱인 함수를 미분하면은 어차피 2x 제곱이니까 거기에 다시 fx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속함수 미분인 f'x를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죠? 지수함수로 합성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럼 2의 fx제곱이니까 2의 4x제곱. 그래서 맨날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일단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 다음에 2의 4x 미분한 거 4가 하나만 더 곱해지면 될 겁니다. 괜찮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요쪽도 똑같이 fx 하나만 한다 그래놓고서 3개나 하고 있네. 미안해. 요거까지만 좀 가볼게. 자, 얘는 fx로 잡으면 또 3의 fx 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3의 x제곱 미분인 걸로 보면 되니까 y 프라임은 3의 fx 제곱에다가 ln3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속미분인 f'x 한 번 더 곱해줘야 이제 끝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fx는 지금 3x 플러스 ln3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한 속미분 3 한 번 더 나오면 끝나요. 괜찮죠? 오케이. 자 지수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뒤에 거 좀만 더 해볼게요. 4개. 근데 속함수 미분인 5가 또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이해돼요? 진짜 괜찮아? 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이해돼요? 이 5x 같은 거를 fx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sin fx 미분이니까 미분하면 코사인 fx 곱하기 f'x 그죠? 그렇게 나오죠. 이거 미분하기 거기다가 그대로 그냥 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 쉽지? 그럼 오케이. 자, 합성함수 미분법까지만 한다면 진짜 미분법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진짜로. 제일 큰 산이에요. 합성함수 미분법이. 진짜 이번 단원에서 제일 큰 산입니다. 분수꼴 미분보다 그 대수함수 미분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아니 편할 대로 해도 돼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은 x 플러스 2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 그게 더 편할 거라서 이쪽 마이너스 4제곱으로 해놓고 이쪽은 그냥 또 복수 미분법으로 했네. 오케이. 근데 코사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이랑 마이너스
아, 속함수 미분이니까 2x 플러스 3 미분. 이게 속함수인 거죠. 그죠. 오케이. 자, 내가 봤을 때 합성함수 미분법은 지금 아마 시간만 좀 더 있으면 충분히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까지 연습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지금 감은 좀 잡은 게 느껴져요. 충분한 반복 숙달만 되면 됩니다. RPM까지만 풀면은 문제 없지 싶어요.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 미분이면은 3fx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이걸 fx인 거 그죠. 걔를 fx로. 곱하기 f 프라임 x. 맞아.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얘는 sin이라는 함수 안에 5x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fx로 생각을 해주면 sin fx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한다면 sin, 겉껍데기 함수 먼저 미분해서 sin 미분하면 코사인. 겉만 미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미분하면 우린 겉미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속의 거가 안 변해요. 다만 겉미분을 하다 보니까 속미분이 부속품으로 그냥 삐져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겉미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속함수 미분이 한번 나오는구나. 그래서 코사인 5x에다가 얘 f 프라임 x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함수를 fx라고 잡아보면은 그냥 똑같이 코사인에다가 fx 합성한 상태 미분. 그러면은 y 프라임은 일단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잖아요. 자, 속함수는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뒤쪽에 속함수 미분이 한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그리고 fx 대신에 3x 플러스 2가 되겠고, 자, 속미분하면 얘 3이 되잖아요. 3 그냥 개수니까 앞으로 뺄게요. 이게 뒤로 가버리면은 순간적으로 각도가 3 곱하기 3x 플러스 2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 웬만하면은 사인의 개수는 앞에다가 써주는 게 좋습니다. 저기 무슨 사인 x에다가 제곱을 하면은 이거 보통 일반적으로 다 뒤에다 쓰잖아요. 왜 뒤에 안 쓰는지 알죠? 이거 각의 제곱이랑 착각할 수 있어서 일부러 2제곱을 사인 바로 뒤에다가 씁니다. 그쵸? 각의 제곱인 걸로 착각이 들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함수를 fx라고 잡으면 얘는 fx 마이너스 4제곱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들어간다면 얘는 마이너스 4 fx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고, 속미분 한 번 더. 그렇죠? 5제곱이니까 얘는 2x 플러스 3의 5제곱 분의 마이너스 4인데 속미분하면은 2가 나오죠. 그래서 뒤에 2가 더 추가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를 우리가 fx라고 잡으면은, 자, 얘는 y는 fx의 세제곱, 그래서 y 프라임은 3fx의 제곱에다가 f 프라임 x가 더 곱해지는 걸로 봐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3 fx니까 x 플러스 x분의 2의 제곱이 되겠고, 속 미분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제곱 이거 미분으로 갑시다. 그렇죠? 그럼 얘는 미분하면 1 빼기 2x 마이너스 2제곱. 그렇죠? 그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요. 그대로 끝내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게요. 자, 로그 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왜 로그 함수 지금 왜 하나도 없지? 왜 없을까요? 뭔가 하나 더 덧대야 로그 함수 미분법이 완성이 돼요. 자, 그게 뭐냐면 로그 함수 안에는 ln으로 가야겠다. 로그에서는 절대값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 미분에 대한 걸 한 번만 봅시다. 자, 절대값은 항상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값 내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찢어낼 수 있으면 돼요. 어차피 얘는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0이 못 나옵니다. 0 빼고 다 돼요. 자, 그래서 x가 양수인 경우와 x가 음수인 경우를 놓고 볼게요. 그럼 얘가 양수면은 그냥 lnx 미분인 거고요. 음수면은 ln-x 미분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ln-fx는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진수분의 1에다가 속함수 미분, 속미분. 진수분의 속미분으로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진수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얘는 미분하면 진수분의 속미분. 오잉 똑같네. 괜찮아요? 똑같아요. 이해돼요? 칠판을 보지만 칠판 뒤 100m 안 돼. 괜찮아요? 오케이. 자, x가 양수인 경우랑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본다면 어차피 lnx 미분이냐 ln-x 미분이냐 이렇게 구분되죠? 자, lnx 미분하면 x분의 1인 거 괜찮아요? 그죠? 자, ln-x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 나오니까 x분의 1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은 의미가 있다 없다?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 왼쪽에서도 여기 절대값이 있어도 미분하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야. 얘도 미분하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lnx를 미분하는데 x분의 1이 됐다. 여기는 진수 조건 때문에 x가 양수밖에 안 되잖아요. 얘는 x 양수 음수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x분의 1 적분하면은 lnx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lnx면 이건 양수밖에 안 되죠. 절대값으로 껴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적분한다 그러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540번부터 543번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절대값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절대값 무시하고 미분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없지. 자,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천천히 마무리해볼게요. 자, y' 절대값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랬어요. 얘가 지금 fx잖아요. 그래서 fx분의 f'x x 세제곱 2x 플러스 1분의
아, 얘 속미분이 분자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얘도 미분한다면 진수분의 1이죠? ln2는 분모에 아예 나오고요. 그래서 진수분의 속미분. 근데 거기에 ln2분의 1이 더 추가가 되겠네요. 자, 얘도 미분한다면 진수분의 속미분으로 나오다 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x예요. 우와, 신기하지 않아요? 탄젠트 x 적분하면 얘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 한번 해볼게요. 진수분의 속미분 끝. 오케이. 자, 유형 문제로 좀 가볼게요. 유형. 자, 합성함수 미분법. 자, 일단은 한 문제 정도만 직접 풀어볼게요. 587. 요거 하나만 직접 풀고 다음 용어로 갈게요. 풀었어요. 다 풀었구나. 와, 잘한다. 그쵸? 자, f'x는 일단 4 밖으로 나가고 3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에다가 속미분하면은 6x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f'0이라 그러면은 빵빵 마이너스 1.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 여기다가 a만 곱했죠. 따라서 a는 그냥 4가 되겠네요. 오케이. 오이, 잘한다. 저 미안해. 이거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 하나. 안 되나? 진짜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서 미안해. 진짜 미안. 저기 593번 일부러 약간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을 만한 걸로 골라봤어요. 593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딱 593까지만. 괜찮아요. 저 2의 fx제곱 저거 미분해서 그냥 2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아이고야. 답이 다 다르게 나오는데?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얘 y''은 일단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일단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밑이 2가 아닌 경우에는 ln 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x가 되겠네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가 2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다 그랬으니까 2의 f2제곱 곱하기 ln2 곱하기 f'2가 되겠네요. 자, f2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f'2는 지금 4가 되니까 얘 약분 2분의 4니까 2 되잖아요.
아, 답은 그냥 ELN이가 될 겁니다. 오케이. 조금씩 차이가 났어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도 나갔고요. 생각보다 꽤 많이 나갔어요. 되게 조금, 요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 잘한 것 같아서 진짜로 대박입니다. 지금 아마 다음 시간에 토요일 날 아마 지금 5단원이 끝날 것 같아요. 왜냐면 남은 거는 지금까지 한 것보다 별로 덜 어려워요. 진짜로.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였습니다. 아우, 잘했어, 따봉. 오케이. 아, 고생했습니다. 자, 질문 있는 사람.